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의 조수진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2번이나 패한 강북 의뢰 공천은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이 각 대학에 배정됐지만 의료 공백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늘 의대 교수들이 다시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술과 진료 시간을 줄이고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11일 만에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를 놓고 귀국을 위해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질이라며 반격했고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며 공세를 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오늘 새벽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해왔는데 성범죄 가해자들을 변호하면서 한 말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요. 이로써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2번이나 경선을 치르고 또 패배한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공천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낙천으로 다시 치러진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이겼습니다. 비명계 박 의원의 사실상 2번째 비명 행사로 이재명 대표는 조 후보의 득표율까지 공개하며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가산 감산 없이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은 53%인가가 투표를 했는데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가산 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앞서 조 후보는 자신을 인권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하지만 동창생 집단 강간부터 초등생 성폭행까지 끔찍한 사건들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고 변호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 공개되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추가로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변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강북을 후보 추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평가를 받아 득표의 30%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후 경선을 치른 후보 2명이 연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혼돈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혼란스러운 건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친윤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이 주 전 위원장을 비례대표 후보에서 최종 배제한 지 하루 만에 보란듯이 임명을 알리며 앙금을 남겼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민의힘에서 공천 배제됐던 석동현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 2번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유미 기자입니다.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대통령 민생특보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과제를 발굴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을 신청했던 주 특보는 당선권 바뀐 24번을 받자 호남 홀대를 주장하며 후보직을 반납했습니다. 이후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나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호남 출신과 당직자가 소외됐다며 명단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주 특보 등을 한 위원장에게 추천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주기환 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해달라고. 주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는 광주지검, 대검 중수부 시절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후보 등록 전날인 그제밤 호남 출신과 당직자 등을 당선권 안으로 재조정했지만 주특보는 명단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 주특보를 임명한 건 윤 대통령이 비례대표 선정 결과에 대한 서운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아 국회 입성을 노립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경선에 도전했지만 공천 배제됐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을 영입했고 황 의원은 비례대표 1번을 받았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기습 출국해 논란이 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들어왔다는데 그마저도 급조된 회의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대사의 귀국과 함께 여당은 반격 태세로 들어갔고 야당은 특검을 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경호원을 앞세운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을 빠져나옵니다. 출국 금지가 풀린 사이 기습 출국했던 이 대사가 열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현병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당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 조사를 받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사가 참석한다는 방산협력공관장 회의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도 공개되지 않아 이 대사의 귀국 명분을 위해 급조된 회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화상으로 열렸던 방산 관련 회의가 대면으로 열려 공관장들을 국내로 불러들인 것도 처음입니다. 이 대사 이슈로 고전하던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건의 진실을 원한다면 괜한 특검보다 수사기관의 행태부터 지적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사 도피 출국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받았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종섭 도주 사태 또 하나의 중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 대사를 수사 외압 피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변호인 측 첫 증인으로 이 대사를 부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정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했는데 준비 없는 증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선 해부용 시신도 없다는데 늘어난 학생을 가르칠 교육 여건이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오늘 다시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과 사직서 제출 계획 등을 점검합니다. 당장 충북대 의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49명이던 정원은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물은 뭐 어떻게 하면 짓겠죠? 교수 인력하고 조교 인력이 기본적으로 4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카데바도 4배가 돼야 되고. 해부학 실습 시신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수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치과의사 출신 김영환 충북지사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생은 2년 동안 기초과학 교육을 받고 본격 의학 수업을 받는 3년 후까지는 여건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교육 여건보다 더 큰 문제는 의대생의 졸업 이후입니다.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렸는데 이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하고 대신 지역 근무 계약을 맺는 필수 의사 제도를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공중보건의 제도를 보면 효과는 장담 못합니다.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는 지금까지 몇 년 시행했는데 지원했던 사람이 한 자리 숫자였던 것 같은데 의과대학 비용 대줄 테니까 또 가서 공부해서 거기서 일하기만 해 이래도 안 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외래 진료, 수술 등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오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 씨는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추가 단서를 확보한 경찰이 지난 19일 오 씨를 체포했습니다. 오직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모습, 이젠 영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뇌에 칩을 이식받은 사지마비 환자가 체스를 두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휠체어에 탄 남성이 온라인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손발을 움직이지 않은 채 그의 시선을 따라 커서가 움직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체스 말을 놓습니다. Actually, can you pause the song just for the audio coming through? And that was also done with your brain? Yep. It's all brain power up there. 2016년 다이빙 사고로 사지 마비가 된 아르보에게 원격 제어 능력을 준 건 뉴럴링크의 칩 텔레파시입니다. 지난 1월 아르보는 뉴럴링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았습니다. 동전 크기의 칩을 두개골에 이식해 미세한 실 모양의 전극을 통해 신경세포와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실제 칩 이식 환자가 생각만으로 기기를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 literally was released from the hospital a day later. I have no cognitive impairment.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번에 2가지 이상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0일 가까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외신에서 연이어 이런 사실을 주목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 싱가포르 신문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어디 있나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이 공개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며 특히 3.1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썼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영국의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이 모습을 감춘 것과 함께 언급됩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현지 시각 21일 한국만의 케이트 게이트 이런 제목으로 김 여사의 행방에 대해 다뤘고 미국에서 영부인이 사라지면 끝없는 추측의 대상이 될 것 이런 교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일 메사제로는 버킹엄 궁은 케이트의 상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몇 달째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언론도 일제히 관련 기사를 썼는데요. 대부분의 매체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노출을 줄이려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빌딩의 전광판이 해킹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다행히 이번엔 영화 광고입니다. 광화문을 대표하는 고층 빌딩이죠. 갑자기 파란 오류 화면이 뜨더니 손석구도 댓글 부대한테 당했다던데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전광판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화 댓글 부대의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약 4년 전 부산의 조선일보 빌딩의 5개 전광판이 해킹당한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광고로 보입니다. 당시 실제 중학생이 일으킨 사건이었죠. 온라인에선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놀랄 것 같다, 마케팅을 잘한다, 광고를 받은 회사도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27일 개봉 예정인 영화 댓글 부대는 온라인 여론 조작을 다룬 한국 영화로 배우 손석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서울 여러 곳에서 광고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보셔도 놀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선 이 사람을 향한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상암에 모인 6만 관중 사이에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불만이 터져나온 건데요. 거대한 현수막들을 좀 볼까요? 축구협회는 정몽규의 소유물이 아니다. 선수들을 제물로 삼는 축구협회장은 필요 없다. 이렇게 쓰인 문장들 눈에 띄고요. 정몽규 아웃이라고 적힌 광고지가 뿌려지는 일도 있었고 깃발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이 함성 들었을 것 같은데요. 클린스만의 감독 선임부터 아시안컵의 탁구 게이트까지 축구협회가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경기가 끝난 후에 황인범 선수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봉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선수들만 해선 안 된다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역을 앞둔 군인들의 취업을 돕는 국방전직교육원의 원장이 업무 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성남에서 여주로 또 용인으로 이동할 땐 관용차를 동원했습니다. 교육원 측은 동아리 활동이었다는데 함께 골프를 친 사람 중엔 협력업체 직원도 있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유명 골프장의 스코어 카드입니다. 지난해 4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7분 시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또 다른 골프장에서의 시작 시간은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두 번 모두 2개조가 같습니다. 첫 번째에선 84타로 1등, 두 번째에선 90타로 2등을 한 김성호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국방전직 교육원장입니다. 전역을 앞둔 군인들의 취업을 돕는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인 겁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장병들의 새로운 꿈이 시작됩니다. 교육원은 성남에 있습니다.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근무 시간 대부분을 골프에 쓴 걸로 보입니다. 김 원장은 당시 휴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도 관용차로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엔 골프를 치러 갈 때 탔다는 의혹이 제기된 관용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김 원장이 있다는 건데요. JTBC는 평일 골프 의혹과 관용차 유용 의혹에 대해 직접 질문하러 찾아왔지만 김 원장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교육원 8층 야외 공간에는 골프 연습 시설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김 원장이 낮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하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원 측은 동아리 활동이었다면서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협조해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당시 함께 골프를 친 사람 가운데는 교육원의 동아리 회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의 일부 구간이 개통됩니다.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표값은 지하철보다 3배나 비싼데 오원석 기자가 미리 열차를 타봤습니다. 서울 수서역에서 지하로 50m를 내려가면 일반 지하철과 비슷한 승차장이 나타납니다. GTX 노선 가운데 가장 먼저 개통을 앞뒀는데 곳곳에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수서를 출발해 동탄으로 가는 GTX A 열차에 탔습니다. 오는 30일 개통하는데 지하철과 비슷해 보이지만 최고 속도는 180km 정도로 2배 넘게 빠릅니다. 35km 길이의 수서 동탄 구간을 20분 만에 연결하면서 시민들 이동 시간은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버스와 승용차에 대비해서 GTX-A는 20분에 이르기 때문에 적어도 79% 이상의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엔 운정 서울역 구간을 추가 개통하고 사업이 늦어진 삼성역 정차는 2028년에야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수서 동탄 구간 요금은 성인 기준 4,450원입니다. 지하철보다 3배나 비싸지만 환승 할인과 환급제도 등을 이용하면 3,500원대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GTX 개통이 현실화하자 동탄역 인근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 GTX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큰 것 같고요.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원래 21억 정도 최고가로 거래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22억까지 됐으니까.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갭 투자가 급증하는 등 일부 지역에선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오래된 빈집만 골라 억대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침입했는데 꼬리가 잡힌 이유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발자국 때문이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로 걸어 들어옵니다. 주차장을 두리번거리다 아파트 주민이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자 얼른 따라갑니다. 40대 남성 A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에게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고 나갑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쳤습니다. 밖에는 이들을 데리고 도망칠 차량 대기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 12곳에서 금품 1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아파트 CCTV 사각지대로만 다니고 현관문에도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일당은 대포폰을 쓰고 차를 바꾸고 번호판을 가리면서 서울에서 부산 통영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도망친 끝에 붙잡혔습니다. 상의 이거 입으신 거 맞아요? 네. 모자는 차에 있으시다는 거. 일당은 감옥에서 만난 사이로 출소 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3명을 구속하고 도피를 도운 2명을 입건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외출할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데 밤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 사이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